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1.75%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다가 채권을 맡겨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거든요. 그 채권 금액만큼 돈을 빌려가는데 그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1.75%죠. 일주일을 빌려가면 1.75 곱하기 365분의 7 거기에 해당되는 금리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 금리. 그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은행들, 국민은행이니 또는 SC은행이니 이런 데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에서만 빌려오는 건 아닌데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것도 중요한 돈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 여러분들이 쓰는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중금리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쓰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덜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시중으로 돈이 덜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돼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 즉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또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시중금리가 높아진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사정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실업률이 높다,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잖아요. 또 시중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또 기업들이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소비하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고 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그래서 경기를 자극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실제로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난 11월 30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였어요. 1.5%였던 것을 1.75%로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높였을까? 그것은 국내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고 해외 경제 상황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해외 경제 상황 때문에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도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거든요. Federal Fund Rate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을 2016년부터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자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미국이 물가 상승 또는 과열 상태로 진입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고용이 실업률이 매우 낮아서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달하게 된 거예요. 또 산업도 이 산업 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줄여야지.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였어요. 2015년에 0.25%였는데
그것을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은 2.5%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1월 30날 이전까지는 1.5%였거든요. 한국이 1.5%고 그리고 미국이 2.5%니까 잘못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겠다. 왜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다 갖다 놓으면 최소한 2.5%는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겠구나. 또 한국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옮겨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4.5% 막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1.5%, 1.75%인데 시중금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금리가, 미국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금 유치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 내의 경기 상황, 실업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외국의 금리 상황 이거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난처한 상황인 거죠. 국내 경기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근데 해외의 상황,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또 한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1.75%로 올려놓은 것인데 저는 앞으로도 이것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면 그만큼 한국에서의 투자와 소비가 어려워질 것이다. 곤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또 미국의 연방은행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